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덥고 습도도 높고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와중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짜증이 많이 나는 날씨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런데 지금 평화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종전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위협은 날로 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보, 경제, 전염병 우리가 아주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그 빈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듯 피곤하여 양복상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글쎄 빨간 양념 분물과 불어서 손가락만해진 이 라면이 이불 위에 퍼질러져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아이를 불러서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빠를 속상하게 하는 거야? 하며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로 컵라면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 하나를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랍니다. 가슴이 메워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어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죠.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던 것이죠.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죠.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더라는 거죠. 집으로 데려와서 화가 나서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워왔고 하루 종일 그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않고 앉은 채로 글을 써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는 학교에 진학을 했죠.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던 것입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글쎄 주소를 쓰지 않고 우표도 붙지 않은 편지를 300여 통이나 우체통에 넣었다는 것이죠. 연말 우체국의 바쁜 업무에 지장을 끼쳤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불러서 매를 들었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아이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고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우체국 가서 편지를 받은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순간 울컥하며 제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편지를 보내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우체통이 너무 높아 키가 닿지 않아 써서 넣을 수가 없어 보내지 못하고 이제 키가 닿아서 손이 닿아서 이제 한꺼번에 보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다음부턴 편지를 적어서 보내지 말고 태우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라이터로 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하나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 그런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밌게 노는 척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걸 보았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응?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돼. 응?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없는 건가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는데도 엄마 사랑 못 받는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고귀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어린 나이에게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많은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